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방송의 특징을 보면은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구독자 수가 빠집니다. 조회수도 빠지고요. 그러다가 증시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다시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수가 증가합니다. 구독자 수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가 불안하고 힘들 때 그래도 미쓰리를 의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좀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때가 없으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작은 격려나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날들을 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정신이 없을 때 그래도 미쓰리가 멘탈을 좀 잡아주더라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구독자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좀 달래봅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10월 23일 목요일, 10월 24일 금요일, 그리고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도 이제 갑자기 내일 또 추워진다고 하죠. 나 겨울 만끽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겨울 오는 거야?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거야? 이런 약간 그 말랑말랑한 기분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경제 일정으로도 굉장히 큰 이벤트가 많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이제 4,000포인트를 눈앞에 두다 보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잘 모아 예전에 주병진 씨가 MC를 보면서 그랬죠. 모아서 잘 기승전결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자, 10월 23일, 10월 14일 목요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포인트만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부터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까지의 일정들을 좀 점검해 볼 건데요. 10월 23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S&P 500이 0.58, 나스닥이 0.89% 상승했고요. 트럼프와 시진핑과 만난다. 자, 백악관이 확정됐습니다. 쟤네들이 경주에서 만나서 뭔가 이제 합의를 보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요. 자, 이슈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미국 연방 정부는 10월 23일 기준 셧다운 23일째 ING 중이고요. 어닝 시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 동안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은 아니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고 예상치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테슬라, 뭐 IBM 같은 경우도 매출 부분이 월가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뉴욕 증시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예정되어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8일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9일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30일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월 마지막 주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 해도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죠.
트럼프는 지난번에 100% 넘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하겠다 큰 소리 빵빵 쳤고 그 기간이 11월 1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이제 시진핑과 만나서 어떤 합의를 볼지 가장 큰 이벤트로 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10월 23일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엄포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쑥 들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뉴욕 증시는요. 뉴욕 증시 상승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악재들 다 아닥해. 입 닥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셧다운 이제 끝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자, 10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1, S&P 500이 0.79, 나스닥이 1.15% 상승했고요. 자, 10월 23일 목요일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10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은 지난번 15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래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끝났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지난 10월 15일 날 발표됐어야 될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8월 달에는요. 2.9%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면 8월 달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달에는 3.0이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는 우상향 중인데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시장 예상은 3.1이었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월 대비로도요. 0.3% 상승했고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부진하던 뭐하던 방향성을 보면, 즉 모는 종이에 점을 찍다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8월 달에 2.9였는데 9월 달에 3.0이면 모는 종이가 위쪽으로 점을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예상치 3.1보다는 낮아,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인 평가를 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셧다운 영향으로 지난 15일 날 발표됐어야 되는데 지연됐고요. 연금, 생활자, 생활비 조정 계산을 위해서 다른 경제 지표는 지금 발표 예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표는 10월 15일에서 10월 24일 금요일로 연기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인데, 즉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데 저거 정확하겠어? 다시 나중에 계산기 다시 두들겨서 또 막 수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은요.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29일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지금 97% 반영되고 있고요. 12월 달 FOMC 회의에 25bp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주 10월 24일 코스피는 3,941포인트,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경신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96포인트씩이나 상승해서 지난주 10월 24일 금요일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4,000포인트까지 고작
58포인트, 1.48%만 상승하면 4,000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지금 코스피 4,000포인트를 앞두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 일단 일평균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9월 달에 0.42%였는데 10월 달 0.54%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전문용어로 퍼라고 하는 지표는 11.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저평가됐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됐어. 그런 평가가 많았다면 이제는 코스피가 고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빚내서 투자하면 골로 간다. 자, 신용융자 잔고가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23조 8,799억 원에서 24조 4,199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신용융자 잔고도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죠. 이분들은 아마도 증권사에서 신용계좌를 터서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로는 아마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쓰리가 계속 강조하죠. 주식 투자는 뭐다? 내 계좌에 빨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아서 현금화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진짜 주식 투자다.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다 올라가요. 내가 돈이 너무나 많아서 집 몇 채 있어서 나는 계속 살고 있고 뭐 갭 투자든 뭐하든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내면 좋지만 집이 달랑 하나 있어서 와, 내 집 되게 많이 가격이 올랐어.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면 그 집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뭐든지 투자라는 거는요. 그냥 내 상상 속, 내 머릿속에 있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 팩트, 진짜 내 손에 원금 말고 플러스 그 수익금이 쥐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국내 투자자 예탁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일명 총알이라고 하는 여유 자금입니다. 지난 20일 80조 6,257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3일 기준으로는 80조 1,683억 원으로 20일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재 그림이에요. 자,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3,650포인트에서 3,95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제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층에서 떨어지면 뭐 잘 떨어지면은 멀쩡하고 15층에서 떨어지면은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가격층이 올라와 있고 그만큼 변동폭이 크잖아요. 하루에도 1%씩 1% 넘는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가 지금의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0월 마지막 주 한 주 남겨놓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관 투자자의 힘으로 장중에 4,000포인트 저는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다. 자, 증권사 의견으로는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한미 무역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경계의 심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바뜩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 기회로 생각해라 라는 것이 증권사 의견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될 이벤트, 에이펙 정상회의 있죠. 10월달 FOMC 회의 있죠. 유럽 통화정책회의 있죠. 일본 통화정책회의 있고요. 3분기 어닝 시즌 진행 중이고요. 그중에 미국 정상회의와 북미 정상 만남, 북한과 미국이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느냐, 여기에 대한 이벤트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반영이 된 건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너무 그냥 지랄, 발광, 그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트럼프의 입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만 아니라면 증시가 굉장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일 텐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빠질 수 있는데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하면서도 트럼프의 변덕에는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시진핑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이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중국이 시비를 건 겁니다. 물론 지난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중국이 바로 100% 보복 관세를 들이댔고요.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트럼프 간 조금해졌고요. 그 이후로 지금 기싸움에는 중국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강하게 하면 할수록 뉴욕 증시가 또 빠질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변덕쟁이 트럼프 입만 바라봐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중국이 지금 현재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은요, 가장 큰 빅 이벤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고 또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죠. 뉴욕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가장 큰 이벤트로 뽑았고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물론 셧다운 구간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풀리지 않으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씩 체크해 보면 10월 27일 월요일 날은 9월달 내구재 주문, 10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 예정이고요. 10월 28일 화요일은 8월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10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10월달 연방은행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은요. FOMC 2일차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기자회견 할 거고요. 그리고 9월달 상품 수지, 9월달 잠정 주택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미국의 3분기 GDP 예비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자, 제가 그랬죠. 다음 주는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장중에 기관 매수세 힘에 힘입어 코스피는 4천 찍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그냥 4천을 찍어야 되는 듯한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가서 그냥 4천 꽝 하고 박아야 되는 듯한 분위기가 확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 체크하면은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10월 26일 일요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 23일 의회에서는요. 50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법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점심을 얻어먹었다 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0.3% 상승, 근원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예상치 3.1보다는 부진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물가가 둔화됐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디 물가가 둔화됐어요? 8월 달은 2.9고 9월 달은 3.0인데 이게 왜 물가가 둔화됐다고 평가를 합니까? 단지 그냥 예상치를 높게 잡아두고 3.1로 잡아두고 예상치보다 못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예쁘게 포장지를 하는 거죠.
자,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 예정이 됐는데 저는 이거 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관세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가는 반면에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지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은 좀 둔화될 거고요. 아마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된다면 10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을 확인하고 12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까지 가겠죠. 그래,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자, 제가 개인 소비 지출이 부진할 거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연말에 11월 달에 당장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타랠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 미국 국민들이 연말에 쇼핑 성수기 기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 전년 대비 미국 국민들의 개인 지출이 5% 감소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고요. 왜 그러느냐? 물가 부담에 지친 소비자들이 지갑을 일찍 열었다.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예 올해 연말에 필요한 것들을 뭐 7월달, 8월달에 다 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비 시즌이 좀 약화될 것 같다. 게다가 문제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판매가 증가되니까, 소비가 증가되니까 그 고객들을 상대할 임시 고용 증가도 기대할 만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음으로써 고용 증가가 50만 명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진한 거고요. 얼만큼 부진하냐?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는요. 연말 증시 전망 한번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증권사들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000포인트 가능하고 삼성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가 3,600에서 4,050 그러니까 4,050만 상단만 본다면 삼성증권은 4,050, 대신증권은 4,100, KB증권은 4,250까지 올 연말 코스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말 분위기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민들이 이미 관세 때문에 소비를 해버렸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매 판매가 증가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연말 쇼핑 랠리라든가 연말 랠리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좀 미리 점쳐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다가오는 한 주 10월 말 집중 잘해볼 거고요. 최근 삼성전자는 10만 원 못 가게 잡아놓고 종목들이 슬슬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10월 28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